안녕하세요. 저는 33살의 이혼녀입니다. 다행히 아이는 없지만 누군가를 다시 만나 연애를 하고 재혼하기에는 에너지도 없고 그럴 기회도 없는 것 같아 허무하기도 하네요. 그래도 이혼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과는 제 나이 30살 되던 해 결혼했어요. 1년 반 만에 이혼했고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지만 어찌되었건 저를 보호해주지 않은 건 제 남편이었으니까요. 저는 치위생사였습니다. 집에 돈도 별로 없었어요. 아버지가 40대에 위암 수술 한 번 하신 이후로 회사를 관두셨고 엄마가 생계를 책임져 주셨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집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부 잘하던 언니도 인서울 사립대 입학 포기하고 그냥 집 근처 전문대 들어가 21살부터 취직해 일했어요. 그나마 언니도 하던 일이 잘 풀려 돈을 좀 벌기 시작했고 저 20대 후반쯤 되어 저희 본가가 20평대 자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었어요. 빚도 없고 이제 아버지 건강도 많이 좋아지셨지만 엄마가 많이 늙어 제대로 된 직장은 못 다니셨고 부모님 두 분이 하루 6시간 정도 알바하시며 월 200만 원 정도 버세요. 그래도 알뜰살뜰 잘 사셔서 월 100만 원씩 저축하십니다. 저 학창시절엔 집에 돈이 많이 없었지만 두 딸들 자립한 이후에는 나름 가게 주머니가 좀 피게 된 셈이죠. 그쯤 저도 결혼하고 싶은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이 과분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자가 대기업 연구원이었거든요.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유가 없지도 않았고 평균보다 조금 더 잘 사는 정도 같았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저를 반대하셨습니다. 그치만 남자가 밀어붙여 결혼하게 됐습니다. 저도 많이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다고 생각해요. 서로가 인연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내가 재벌집 남자랑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더 잘하면 시댁에서도 차츰 인정해 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저도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기 전부터 대놓고 제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혼해라. 나는 점 찍어 놓은 며느리가 있어. 냉장고 핵심 부품 공장집 외동딸이고 우리 아들이랑 어릴 때부터 친했다. 이쁘고 참하고 공부도 잘하는 애라 나도 걔를 우리 며느리라고 부르면서 살았고 라며 제 가슴에 대몫을 받는 말씀을 하셨지요. 이런 말까지 듣고 결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지만 남편이 더 길길이 날뛰면서 저를 감싸 주었기 때문에 왜인지 모를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남편 말로는 어머님이 원래 말을 굉장히 직선적으로 하고 저돌적인 성격이지만 마음은 여려서 저러다 1년 안에 마음이 바뀌실 거라고 했습니다. 저도 남편 말을 철석같이 믿었고요. 아니, 믿고 싶었다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은 저희 결혼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1원 한 푼 보태줄 수 없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강경하게 나왔고 결국 어머님이 두 손 두 발 들고는 5억 해주셨어요. 마음에 드는 여자 데려왔으면 5억이 아니라 10억도 해줄 수 있었다면서 그걸 굳이 제 앞에서 새초롬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친정에서 가져올 돈이란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저 기우는 결혼하는 게 마음에 걸리신다며 모은 돈 탈탈 털고 주변에서 빌리고 해서 2천만 원 해주셨고 제 친언니가 3천만 원 해줬어요.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안 받으려고 했는데 언니가 이거라도 안 갖고 가면 저 평생 무시받는다고 화를 내더군요. 언니의 그 단호한 표정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친정에서 받은 5천에 제가 일하며 모은 5천 딱 보태어 1억 가지고 갔네요. 제 주변에 비해 저는 굉장히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물론 5억 해주는 남자 집도 거의 없지만요. 아무튼 그렇게 얼추 남자가 해오는 5분의 1 정도 해갔는데 시어머니는 의외라는 반응이셨어요. 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땅 파도 1원 한 장 안 나올 집안이라고 생각하셨댔나 봐요. 제 직업도 굉장히 평범하고 그러니 돈 한 푼 못 모았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무튼 그렇게 1억 들고 가서 집값에 보탰지만 막상 집 계약할 땐 남편 명의로 해야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도 허락 못하겠다고 노발대발 하셨거든요. 남편이 뭐라 나서긴 했지만 어머님이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깟 1억 가지고 와서 공동명의를 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집만은 무조건 우리 아들 명의로 해! 라고 하셨네요. 남편이 저에게 귓속말로 나중에 우리 여보 명의로 바꿔줄게. 그러니까 일단은 내 명의로 하자. 엄마 기분 맞춰드리면 콩고물 좀 떨어질 거야. 라고 하더군요. 저는 명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았기에 그냥 시댁과 남편 뜻에 따랐네요. 아무튼 그렇게 7억 좀 안 되는 아파트를 매매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에야 그 정도면 웬만한 아파트도 못 사지만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크게 침체된 터라 분당 아파트가 6억에도 거래되던 시기였어요. 그렇게 신혼을 시작했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호통치셨거든요. 우리 잘난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인데 남들이 부인 직업 뭐냐고 물어보면 창피해서 어떻게 말을 하니? 차라리 관두고 그냥 전업주부나 해. 그래서 우리 아들 내조나 잘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보잘것없고 하찮다며 제 직업을 폄하하셨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어머님이 노발대발 하시며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하실까봐 그 당시에는 참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정말 무서우셨거든요. 드라마 나오는 악독한 시어머니 상이 딱 그러했어요. 얼굴에 심술보 잔뜩 묻어있고 목소리 까랑까랑하며 사람 기 죽이시는 분. 실제로 하시는 일도 저희 결혼 당시엔 은퇴하셨지만 동대문에서 장사 꽤나 하셨다고 했고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아버님은 은행원으로 계시다가 제 남편 고등학생 될 무렵 퇴직하셨는데 낚시가 좋다며 호를 단신 어디 남해 외딴 섬에 2천만 원짜리 집 사서 사십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다네요. 어머님 말로는 부부끼리도 사소한 걸로 연락 안 하신다고 했고요. 저도 결혼 생활 1년 반 동안 아버님 딱 2번 뵈었네요. 상견례 날, 결혼식 당일날 이렇게 2번이요. 아무리 다 큰 자식들이라고 하더라도 손이 많이 가는 고등학생들인데 어머님이 일하시며 자식들 케어하고 그렇게 억척스럽게 사셨나 봐요. 그건 존경스럽다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한테 갑질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들 잘된 게 다 본인 덕이라고 하시며 툭하면 저에게 나한테 고마워해라. 내가 아들 교육 잘 시켜 대학도 좋은 데 보내고 좋은 직장도 보낸 거다.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또 착하고 순하냐. 그거 다 내가 가정교육 잘 시켜서 그런 거다. 우리 아들 착해서 내가 시키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기도 돌리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거 다 남의 집 딸만 좋은 꼴 되는구먼. 라고 하시며 언짢아 하셨습니다. 남편이 가정적이긴 했어요. 요리에 취미도 있고 깔끔한 편이라 집도 잘 치웠거든요. 그런데 그건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고 부인을 위해서 한다고 보긴 어려웠습니다. 더러운 화장실 청소,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건 전부 제가 다 했거든요. 남편은 뭔가 손에 먼지나 이물질 묻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편이라서요. 요리를 해주는 건 좋아했지만 난리 나 있는 뒷정리는 오롯이 제 몫이었죠. 그런 속사정들이 있지만 어머님은 제가 시집 한번 끝내주게 잘 간 거라며 저에게 윽박 지르시곤 했어요. 그런 어머님 때문에 결혼 초반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 역시 못난 사람은 아닌데 시어머니만 만나면 제가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참고로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차로 5분 거리였습니다. 빠르게 걸으면 20분 만에도 도착하는 그냥 같은 동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불시에 저희 집에 오실 때가 많았어요. 이유는 제가 살림 잘하는지 감시하러요. 남편이 아침 8시에 집에서 나가면 저는 TV로 클래식이나 잔잔한 음악 틀어놓고 청소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책을 보거나 저녁 찬거리 장을 봅니다.
그런데 꼭 그럴 때 어머님이 오세요. 비밀번호도 아셔서 그냥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놀란 채 얼굴을 본체만 채 하며 집을 한번 휙 둘러보시는 거죠. 넌 팔자도 좋다. 남편 보내고는 편하게 늘어져서 책이나 보는 거야? 어머님, 그이 출근시키고 집 정리한 후에 잠깐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럴 거면 애나 빨리 낳아라. 하는 것도 없이 우리 아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빈둥빈둥 뭐 하는 거니? 어머님, 어머님께서 저 일하는 거 싫다고 관두라고 하신... 시끄러워. 아침에 우리 아들 뭐 해먹였는지나 알려줘.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는 불리해지면 소리를 질러 다른 화제로 바꾸셨죠. 그런 어머님의 대화법에 저는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어머님이 불시에 들어닥치는 바람에 저는 불안장애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에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아무튼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에 잠시 오셔서 이것저것 둘러보시고 실컷 잔소리 하신 다음 휙 나가셨습니다. 다행히 며느리 밥상은 요구 안 하셨기에 망정이지 제가 끼니까지 챙겨드려야 했으면 아마 더 일찍 이혼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초반에는 뭣도 모르고 어머님 폭언에 당하기만 했는데 제가 시집살이 당하는 걸 알게 되신 친종이 속상해 하시는 걸 보고 저도 한마디씩 용기 내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시는 걸 몇 달 참아드렸다가 나중에는 어머님,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놀라서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해지더군요. 그리고는 역시나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걸 일일이 보고해야 하니? 세상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 내가 이렇게 자주 찾아오려고 일부러 우리 집 옆으로 니네 신혼집 잡은 거야. 이 집 살 때 쥐꼬리만큼 보탰으면서 넌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지금도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먹고 자고 하고 있잖아. 라고 하시며 노발대발 하시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남편에게 연락하셔서 제가 눈 똑바로 뜨고 대들었다고 이간질 하시더군요. 그래서 한번 싸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서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묻더군요. 혹시 우리 엄마한테 대들었어? 엄마가 찾아오는 거 싫다고 소리 질렀다면서? 소리? 내가 어머님께 소리를 질렀다고?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이제 오실 때 연락 한번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어. 그러면 나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엄마인데 뭐 어때? 이제 여보도 익숙해질 때가 됐잖아. 당신도 주말에 엄마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 불편하고 싫다고 했었잖아. 그건 그거고 당신은 며느리니까.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제가 어머님을 조금 더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결혼 전과 초반과는 어쩐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제가 어머님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어머님 역시 아들 붙잡고 며느리 흉을 보시니 남편도 피곤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전처럼 고분고분히 어머님께 아무 말도 안 하길 바라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싸움도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잘 보이겠다며. 결혼 반대하는 거 다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네가 더 잘하면서 우리 엄마 마음 돌리겠다더니 이제 와 못 참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떡해. 어머님이 너무 심하게 날 대하시잖아. 어머님 때문에 나 정말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조금 더 참아줘야지. 다 알고 한 결혼 아니었어? 이제 와 이러는 거 내가 더 황당해. 남편은 어느 순간 저에게 일방적인 이해와 희생만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도 200만 원씩 주더니 돌연 100만 원으로 줄였어요. 장 보는 건 어차피 남편 카드로 긁으니 본인 먹을 것에 상관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주는 현금으로 공과금 처리하고 나면 수중에 10만 원 정도 남았지요. 그전엔 미용실이며 제 계절옷 살 여유분 정도는 됐었는데 그렇게 반토막 내어버리니 저는 뭐 돈을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심지어 마트 장 보는 카드에서 대중교통 기능을 빼버리더라고요. 제 발목을 완전히 묶어버린 거죠. 저는 운전을 못해 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게 되면 늘 대중교통을 이용했었는데 남편이 그렇게 나와버리니
제 카드로 택시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해야 했어요. 그래서 모아둔 비상금으로 카드값을 메꿔야 했고요. 한순간에 삶이 처참해지더군요. 어머님도 그 사실 아시고는 잘됐다 하시며 전업주부한테 돈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지. 진작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이라고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죠. 남편에게 생활비 더 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이러더군요. 그 전에 200만 원 준 건 내 호의였어. 뭐 카드도 내 카드로 쓰는데 100만 원 주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야? 그것도 모자랄 때가 있다고. 그리고 재래시장 장 보거나 나 미용실 갈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 미용실이나 옷 사는 건 당신 카드로 쓰지 말라며. 알아서 해. 우리 엄마랑 잘 지내서 돈을 받아보던지. 남편은 심드렁하게 말하곤 했죠. 이쯤 되니 부부 사이도 최악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따위로 나오면서도 꼬박꼬박 저와 잠자리는 같이 하려 하더군요. 너무 싫어서 거부했더니 이건 이혼 사유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게 결정적인 이혼하게 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님이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세아가, 이따가 내 심부름 좀 해줄 수 있니? 사실 어머님은 은행 가서 돈 찾아와라, 어디 가서 뭐 좀 맡기고 와라 등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자주 시키셨기 때문에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반나절 시간을 내야 한다더군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안싸돈이 몸이 좀 안 좋아 입원을 하셨댄다. 네? 제 친정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니? 네 신우의 시어머니가 혈전으로 쓰러진 모양이야.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딸내 부부가 좀 바쁘니? 시간을 못 낸다면서 도우미를 쓰신다는데 내가 그 양반이랑 굉장히 사이가 깊어. 우리는 니네 친정이랑 다르게 여행도 자주 가고 연락도 자주 한다. 급이 맞아서. 어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기분이 상한 제가 뭐라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자 어머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집 근처 대학병원이랜다. 내가 가려고 하니 모양새가 좀 그러네. 네가 좀 갔다 올 수 있겠니? 뭐 어려울 건 없어. 지금 가면 딱 점심시간일 테니 점심 식판 갖다 드리고 좀 먹여드리고 낮에는 주무실 테니 그냥 앉아있다가 저녁에 또 한 번 식사 도와드리고 오면 된다. 저녁에 내 딸이 간다니까. 그렇게 한 일주일만 도와줘. 어머님, 아니 저더러 제 신호의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란 말씀이세요? 그럼 늙은 내가 하리? 일도 안 하고 시간도 남으면서 뭘 빼려고 그래? 어른이 시키면 바로 가서 하는 거다. 당장 옷 입고 병원 가. 내가 차비는 주마. 그 말에 저는 참았던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어머님 독설과 말도 안 되는 행동 다 참아드렸지만 이것마저 이해해드리면 앞으로 더 엄청난 일들을 겪게 될 것 같아 거절할게요. 아무리 그래도 제 신우의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라니요? 어머님 병간호는 기꺼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아니죠. 저는 올케잖아요. 그게 뭐 어때서 그러냐? 네가 좀 가서 살살거리면 내 어깨도 올라가고 좋지. 착하고 순한 며느리 잘 뒀단 칭찬 좀 받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냐? 그리고 다 같은 가족이잖냐? 어떻게 다 같은 가족이에요? 어머님, 거절할게요. 전 싫습니다. 단호하게 말하자 어머님이 당황하신 듯 잠시 말을 잃더니 이내 소리를 지르며 네가 뭔데 시엠이 말을 거역하냐, 건방지다, 봐줬더니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든다 등의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집안도 별로야. 직업도 별로야. 그나마 반반한 얼굴 하나 갖고 시집아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주제에 뭐 그리 대단한 몸이라고 시애미가 시키는 심부름도 마다해? 없이 시집 왔으면 이런 거나 해. 그래야 내가 널 인정을 하지. 너 나한테 평생 구박받고 싶냐? 그 말에 저는 화가 나 소리치며 없이 왔으면 신우 시어머니 병수발까지 들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진짜 더러워서 이제 이 짓도 그만할랍니다. 이혼하겠습니다. 라고 질렀습니다. 사실 이혼은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었지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니 밤마다 울며 고민했고, 친정에서도 이 정도면 이혼하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특히 친정언니가 절 찾아와 울면서 이혼하라고 부탁까지 했었고요. 그래도 변호사랑 상담하며 재산 분할 등에 대한 얘기를 더 하고 이혼 얘기를 꺼내려고 했는데 어머님의 막무가내 폭언 때문에 바로 질러버린 겁니다. 어머님은 그 즉시 전화를 끊고 저희 집에 달려와 삿대질을 하며 네가 뭔데 이혼이냐 해도 우리가 먼저 요구할 거다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변호사 통해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앞으로 무조건 법대로 할 거라고 했죠. 남편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뭐 이런 걸로 이혼하냐고 하더니 제가 진심으로 나오자 시어머니랑 둘이서 저를 붙잡고 용서를 구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 얼굴에 먹칠한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요. 남편이 눈물까지 흘리자 당황한 시어머니가 더 애절하게 저를 잡으시더군요. 제발 한 번만 달리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몇십 년을 따로 살다 이제 가족이 되는 건데 당연히 처음에 애로사항이 있지. 다 맞춰가는 가정이라 생각하고. 아니요, 저는 어머님이랑 가족되기 정말 싫고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무책임한 그 자체예요. 동네방네 떠벌리기 전에 그만하시죠. 제가 차가운 표정으로 그리 말하자 어머님도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결국 그렇게 이혼 소송 싸움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본인 집이라며 한 푼도 내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간 어머님께 받았던 폭언 등을 모두 자료로 제출했고 남편의 월급이 월 700만 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만 주며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던 점 등을 이혼 사유로 밀고 나갔습니다. 1년 반의 지루한 공방 끝에 결국 유책자는 남편이 되었고 결혼하며 제가 가지고 왔던 1억 모두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도 2천만 원 되었고요. 다 끝났음에도 남편이 계속 잘못했다며 빌더군요. 사실 어머님이 며느리 군기 잡으려고 일부러 무섭게 대한 거라고 했다네요. 제가 애 낳으면 잘해주려고 했었다면서 100만 원만 준 것도 사실 어머님이 시키신 거래요. 그렇게 하면 제가 순해질 거라나 뭐라나. 다시 합치면 본인 엄마랑 연을 끊겠다고 하길래 그대로 전시모한테 전화 걸어 알려줬습니다. 당신 아들이 나랑 다시 합치자고 하는데 그 조건으로 평생 헌신했던 엄마를 버린다고 했다고요. 그러자 전시모가 기절할 듯이 놀라며 울더군요. 그렇게 모자간 관계도 파탄난 듯 하고요. 그렇게 제 짧은 1년 반의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다. 법원 들락날락하며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졌지만 다 끝나고 나니 개운하네요. 허무하기도 하지만 그 집안이랑 빨리 끝낸 게 다행이에요. 참고 살았던 제가 정말 바보 같았네요. 안녕하세요. 10살 남자아이 키우고 있는 경기도 맘입니다. 신호 있는 분 계시나요? 신호 있는 집이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신호가 있을 때는 시댁에 가기가 싫었습니다. 어머님께 정도 떨어지고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저랑 남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내 커플이고요. 제가 남편보다 2살 어리긴 하지만 제가 먼저 입사했기 때문에 연봉은 오히려 제가 아주 조금 더 높아요. 결혼 비용, 신혼집 전세 비용 다 얼추 반반씩 내서 결혼한 거고요. 양가에서는 도움받지 않았습니다. 저희끼리 힘 모아 하기로 했어요. 저보다 남편의 인물이 조금 더 낫네요. 저는 키가 160cm이고 남편은 185cm예요. 키가 많이 크고 호감형인데 저는 좀 통통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처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당신 아들에 비해 인물이 너무 딸린다고 처음 보는 자리에서 대놓고 말씀하셔서 제가 엄청 충격받았네요.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전화하며 울고불고 헤어진다고 난리쳤더니 남편이 싹싹 빌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며칠 뒤 시어머니, 당시에는 예비 시어머니셨지만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본인 성격이 원래 직설적이고 말을 까칠하게 하는 편이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어머님께 난리를 쳐서 본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니 사과하라고 화를 엄청 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냥 어른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 거면 단순 실수였을 거라고 생각하며 오히려 어머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네요. 저희 결혼 준비할 때도 아예 상관을 안 하셔서 그냥 쿨하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 말 안 하신 거였더라고요. 저희끼리 예물예단 생략하고 알아서 예식장 구하고 전셋집 척척 구해 결혼 진행했는데 나중엔 그것도 마음에 안 드셨다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저는 좀 야무진 성격이라 적극적으로 잘 알아보고 하는 편이고 남편은 허허실실하는 성격이라 제가 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제 의견에 따르는 걸 익숙해해요. 그래서 결혼 준비도 제가 거의 다 했고 그래서 스트레스도 오롯이 제 몫이었지만 남편과 싸우지 않기 위해 티 한 번 안 냈었고요. 그런 제 노고도 몰라주시고 어머님은 제가 어른들한테 의견도 좀 물어보고 살살 거릴 줄 알아야 하는데 너무 당찬 것도 흠이라고 하셨다더군요. 저도 어디 가면 항상 싹싹하게 굴어 저 같은 며느리 두고 싶다는 말 많이 들었었는데 정작 저희 시어머니는 절 싫어하시니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 아닐까 싶네요. 저랑 시어머니 관계는 그러했습니다. 정말 딱 할 말만 하는 표면적인 관계요. 그런 어머님이라 저도 점점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신호와 얽히면 더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랑 연락도 거의 안 하며 살았지만 가끔 어머님이 저에게 먼저 전화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건 거의 신호 때문이었죠. 신호 남편이 지병이 있어 주기적으로 병원에 다녀야 하는데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병원 정착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제 여동생이 간호사로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신우가 이사간 그 지역이에요. 시어머니가 그거 아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신우 남편이 이제 병원에 다녀야 하니 예약을 저더러 잡아주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좀 황당해서 그건 신우가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니 어머님께서 사돈 처녀가 일하는 그 병원 다닐 건데 가족 좋다는 게 뭐냐? 네가 먼저 좀 알아서 챙겨야 하지 않겠니? 사돈 처녀한테 이야기해서 잘 좀 봐달라고 전해달라고 해.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 동생이랑 아주버님 다니는 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술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반년에 한 번씩 가는 정기검진인데 잘 봐달라고 할 게 뭐 있나요? 그래도 말 한 번 전해주면 거기 간호사들도 더 친절하게 굴 거고 의사도 잘 봐줄 거 아니야. 너는 다른 건 싹싹하게 굴더니 이런 건 모나게 구는구나? 어머님, 그게 아니라 별일도 아닌데 제 동생 직장에서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3교대라 힘들게 일하고 있는 애인데 굳이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수술이나 입원이라면 제가 이야기는 해보겠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네 신우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돈을 얼마나 잘 버는지 알아? 네 신우 남편의 아버지가 지역 유지야 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그 말에 화가 나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길래 이렇게 사돈 처녀까지 난감하게 만드냐고 맞받아 쳤죠. 저 역시 늘 조용조용 고분고분하던 며느리였기에 그런 반응이 어머님께 너무 큰 충격이었나 보더라고요. 예상외로 쉽게 깨갱하시고는 알겠다 하시며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제 성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아신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은 제 여동생이 신우 남편 정기 검진일마다 병원 입구에서부터 해당 과까지 에스코트 해주길 바란 듯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신우 남편 집안이 좋고 돈도 잘 벌긴 하지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리고 신우는 결혼할 땐 밉보이고 싶지 않다고 시댁에서 2억이나 가져갔고 저는 결혼할 때 시댁에서 1원도 받지 않고 저희 스스로 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신우한테 감정 갖지 않았습니다. 신우는 신우고 저희는 저희니까요. 그리고 신우는 저에게 일절 간섭도 없어서 오히려 그게 편했어요. 다만 어머님이 자꾸 저랑 신우를 은근히 비교했고 또 제가 신우 및 신우 남편에게 잘하길 바라는 게 싫었습니다. 명절에는 제가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길 바라시더라고요. 이유는 신혼의 가족이 와서 편하게 밥 먹고 가길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남편과 같은 직장 다니는 맞벌이인 거 알면서 아무렇지 않게 저는 여자이니 명절 전날 휴가 내도 상사들이 뭐라고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가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럼 형님도 휴가 내서 일찍 오시면 되겠네요. 오순도순 같이 전부 치면 더 행복한 명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전화기 너머로 펄쩍 뛰시며 네 신우는 얘기가 다르지. 거기는 휴가 내기도 빡센 곳이야. 그리고 자기 와이프가 휴가까지 내고 명절 전날부터 처가가 있다고 하면 좋아할 남편이 어딨겠냐? 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은 앉으나 서나 딸과 사위 눈치 보기에 바쁘셨어요. 그렇게 잘난 사위가 처댁 냉장고라도 바꿔주었으면 말도 안 해요. 왜 그렇게 눈치 보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시댁 가서 신우에 마주친 적은 거의 없었어요. 신우 시댁이 좀 엄한 편이라 명절에는 거의 그쪽에 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다 마주치게 되면 어머님은 신혼의 부부는 그냥 앉아만 있으라 하시고 온갖 자빌은 다 저랑 제 남편을 시키셨어요. 뭐 전부치고 그러는 일에 거부감 있는 건 아니고 저도 요리하고 치우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며느리이긴 한데 신우랑 신우 남편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표정 굳히고 대충 하면 어머님이 어느새 뒤에서 다가와 제 등짝을 찰싹 치며 그렇게 무르게 익힌 거 사위가 싫어해. 바삭바삭하게 익힌 걸 좋아하더라. 좀 센 불로 지지거라.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에 열받아 아예 다 태워 먹으니 어머님이 저를 잡아 먹을 듯이 노려보시며 한숨 쉬시더군요. 저도 나름대로 고분고분하고 싶지 않았달까요? 유치하고 웃기죠? 그러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남자아이라니 어머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웃음을 보이시더군요. 어머님께 감정이 좋지 않았던 탓일까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보니 딸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심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어머님은 제가 임신을 하니 그제야 저를 며느리 취급해 주셨어요. 이따금 용돈도 붙여주시고 택배로 제가 좋아하는 양념갈비, 무말랭이랑 미역줄기 잔뜩 묻혀 보내주셨더라고요. 더 배불러 오면 시댁도 못 갈 것 같아 임신 중기쯤 명절에 시댁에 갔는데 마침 신호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저는 임산부인이 쉬라며 웬일로 저도 거실에 있으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길 딱 올해까지만이야. 내년부터는 나랑 같이 전부 쳐야 된다. 라고 하셔서 제 남편에게 한 소리 들으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혼애와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임신한 상태에서 출퇴근하며 일하기 힘들 테니 보약을 한 채 지어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좀 감동했어요. 밥 먹고 한 포 먹으라며 작은 방에서 보약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진짜 잘하는 집 가서 구워온 거야. 이쪽 지역에서는 며느리랑 딸 임신하면 무조건 가는 곳이다. 뭐 자궁경부 어쩌고 짧아서 간다 안 간당한 여자도 이 집 한약 먹으면 무조건 10달 채운다더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먹겠다고 인사드렸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신혼의 부부도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서로 옆구리를 찌르고 눈 윙크를 하며 뭔가 서로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하실 말씀 있냐고 하니
신우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아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도 임신했어. 바로 어제 테스트기로 확인했거든. 병원 가서 아기집 확인하고 나서 말하려고 했는데 옳게 보니 나도 갑자기 축하받고 싶네.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어머님이 큰 소리로 웃으시며 겹경사 났다고 좋아하시더군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드렸죠. 첫째랑 터울지게 둘째 낳기 싫다고 하셨는데 딱 4년 만에 가지셨거든요. 제가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그러면 어머님이 지어주신 한약 형님이 드세요. 어머님, 사실 저는 한약이 몸에 잘 안 받는 체질이라 한의원도 잘 안 갔거든요. 잘 됐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신우도 웃으며 그럼 반 나눠 먹자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어머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 있다냐? 그냥 새아가는 새아가 거 먹어. 우리 딸은 내가 다시 구워올 테니. 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자 제 남편이 제 편을 들며 왜? 이 사람 한약 안 먹어. 그러니 잘 됐지 뭐. 이거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라면서? 라고 하며 한약이 든 상자를 신우 남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도 한약이 든 파우치를 신우에게 주었고요. 그러자 어머님이 대번 그 한약을 터지도록 빼앗아가며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글쎄 안 된다니까 왜 내 딸을 줘? 됐다고 내가 다시 해서 준다니까.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고 제 남편도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냐며 짜증을 냈어요. 어머님은 이윽고 민망한지 헛기침을 하시고는 대충 둘러대시고는 신우 손에서 한약을 가져가 싱크대에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까지 들리도록 중얼거리며 안 먹을 거면 버리지. 그걸 왜 내 딸을 주고 난리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열이 받아 어머님, 그거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라면서요. 형님도 임신하셨다길래 드린 건데 제가 그렇게 화를 내실 정도로 잘못한 건가요? 라고 따졌더니 어머님 얼굴이 새빨개지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삽시간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제 남편도 기분이 안 좋아 일찍 일어나겠다며 짐을 챙겼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머쓱해하며 한약 가져가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됐다고 밀어내며 실랑이를 하면서 한약 상자 안에 있던 팜플렛이랑 영수증이 떨어지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챙기고 일단 감사히 받겠다고 하며 집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영수증이랑 팜플렛을 살펴봤어요. 보니까 같은 임신 보약이라도 일반, 고급, 프리미엄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른 듯 했어요. 영수증 가격을 보니까 저는 일반이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잊고 살았죠. 그렇게 저와 신우,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고 저는 육아휴직을 내고 친정에서 반년 정도 살았습니다. 결혼 안 한 제 여동생도 있는 곳이요. 신우 부부도 이사와 근처에서 살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연스레 신우네 집에도 초대받아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있는데 신우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쥐어주신 한약 너무 쓰지 않아? 나는 그래서 반도 못 먹었어. 근데 엄마가 비싼 거니까 무조건 끝까지 먹으라고 하던데? 이게 알고 보니 산후보약이랑 성분이 비슷하다더라고. 옳게 먹을래? 형님, 저도 그거 써서 못 먹었어요. 안 그래도 남은 거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렇게 말하며 저는 신우가 내민 한약 상자를 밀어냈죠. 그런데 그 안에 영수증이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거기 프리미엄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가격 차이도 저에게 해주신 것과 3배는 차이가 났고요. 그제야 어머님이 그날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는지 알겠더라고요. 며느리는 일반 먹어야 되고 귀한 딸은 프리미엄 먹어야 하는데 제가 눈치도 없이 값싼 일반 보약을 신우에게 내밀어서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이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날 어머님 때문에 깜짝 놀라고 무안했던 시간이 생각나 슬그머니 열받더군요. 안 그래도 정이 안 붙는 어머님인데 더 정도 떨어졌고요. 어머님께는 더 잘해드릴 필요가 없겠구나
나도 딱 기본만 하자 다짐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게 프리미엄을 안 해주셨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날 그렇게 소리까지 지르며 제가 신호에게 못 먹일 걸 먹이려 했다는 어머님의 태도 때문에 실망스러웠던 거예요. 그래도 티내지 않았습니다. 남편한테도 말 안 했어요. 그냥 그렇게 2, 3년 흘렀을까요? 나름 복수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웃음이 난답니다. 회사에서 복지 포인트가 나왔는데 꽤 많이 쌓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옷이나 살까 했는데 딱히 필요한 건 없고 마침 어버이날이 다가와 양가 선물에 쓰자 싶더군요. 남편이 저더러 알아서 하라고 하길래 아울렛 가서 양가 부모님들 아웃도어 옷을 골랐습니다. 저는 제 친정엄마 취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에 맞춰 골랐죠. 시어머니는 솔직히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고르고 교환권을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어버이날 양가들러 선물을 드렸죠. 그런데 제 실수로 그만 어머님과 친정엄마 선물이 뒤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해서 그거 다시 택배로 보내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나 이거 마음에 드는데 그냥 입으면 안 돼? 사부인이랑 나랑 같은 거 준 거 아니니?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어머님 거랑 친정엄마 거랑 달라요. 친정엄마 취향대로 고른 건데 어머님 마음에 드실 줄 몰랐네요. 다음에 참고해서 살게요. 그래? 뭐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 있어? 교환권 들어있으니 사부인께서 매장 가서 바꾸시면 되잖아. 아, 그게요. 가격 차이가 좀 나서요. 저는 가감없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 아니 뭐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바꾸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하시며 불쾌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건 10만 원이고 친정엄마 건 20만 원짜리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속상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차이나게 줄 수 있냐고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어머님께 신우가 저보다 더 중요하듯이 저에게도 어머님보다 친정엄마가 조금 더 신경이 쓰이죠. 그 말에 어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며 본인은 차별한 적 없다고 억울하다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다 알아요. 형님 임신하셨다고 했을 때 제가 드린 보약 어머님이 화내면서 낚아채 가셨죠?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나 했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